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별이 아닌 기억으로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우리들의 기억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계 인류의 화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입니다. 맞이하는 죽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이한다고 했을 때,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손님 맞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방문했을 때 편안해야 하고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하며, 마치고 돌아갈 때 또한 후회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손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맞이하는 죽음이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 아닌 남아있는 사람들과 역사 속의 기억으로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바람직한 장례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여유와 사색이 있는 장례입니다. 각 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만만디라는 말이 있고, 터키 속담에는 수아일리, 즉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들은 무슨 말을 자주 사용할까요? 그렇죠. 빨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익히는 단어는 빨리라고 합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출발을 하려고 앞다투어 나오는 차량도 있고, 또 버스가 멈춰 서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기 전에 짐을 챙겨서 또 출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여 공항 게이트에 들어가기도 전에 짐을 챙겨 출구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가족이 열반에 들면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3일장을 치르죠. 첫날은 식장 준비를 하면서 가족의 열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가 지나버리고, 또 둘째 날은 이제 비로소 고인의 영정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며 과거를 회상하지만 곧 입관식을 하다 보면 시간은 훌쩍 흘러갑니다. 셋째 날은 발인을 하는 날로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가족들은 장지 또는 화장장으로 떠날 준비와, 또한 장례식장에서는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한 준비로 바쁩니다. 이 장례는 고인의 시신을 갈무리하는 예식이 아니고 전날의 악업을 참여하는 정화의식과 착심 제거, 그리고 청정일념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참여 대중은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루하루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다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참여했을 때, 이때만이라도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주와 인생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화분을 이용한 제단 장음입니다. 보통 불전에는 향, 등, 꽃, 차, 쌀, 과일, 이 6가지를 불전에 공양하는데 이것을 육법 공양이라고 합니다. 불전에 올리는 공양은 말 그대로 장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반에 들면 장례식장 호상수의 제단을 장식하게 되는데 영정의 액자를
스티로폼을 덧대어 액자 주위를 흰 국화 꽃송이를 잘라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장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영정이 놓여있는 제단은 국화를 이용하여 꽃꽂이를 합니다. 꽃꽂이는 살아있는 생화의 줄기를 잘라서 오아시스에 꽂아 장엄을 하지만 이 꽃은 2, 3일만 지나면 바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원불교 법신불 신앙은 사은 신앙입니다. 즉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에 대한 피은을 알아서 보은하는 것입니다. 꽃꽂이의 화려함도 있지만 2, 3일의 장래의 장엄을 위해서 이 살아있는 꽃의 줄기를 잘라 생화로서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것은 우리 교리적으로 동포 보은과는 배치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꽃꽂이 대신 꽃을 심은 화분을 이용해서 불단을 장엄하고 그 화분에 나무를 가꾸면서 그리고 그 화분을 아끼면서 생명의 존엄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 생명의 존엄을 터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원불교의 교리의 실천과 또 교훈적인 효과도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는 원기 28년 6월 6일, 그때는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님의 발인식이 있는 날이죠. 예전에 그 발인식장의 사진을 보면 그때의 장면을, 그때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단의 맨 뒤쪽에는 대종사님께서 금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우리도 금강과 같은 성품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강산의 병풍이 있었고요. 그 앞쪽에는 종이꽃, 수파련으로 장엄을 했죠. 우리가 상여를 꾸밀 때 종이꽃으로 꾸미게 되는데 이 종이꽃으로 장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단 위에는 작은 화분을 놓았고요. 또한 철화, 그러니까 철로 만든 꽃으로 장엄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밑에는 큰 화분들이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 발인식장의 그 모습이 우리 원불교의 발인식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그 당시에는 꽃꽂이를 하지 않고 그런 종이꽃이라든지 또는 철화, 또 병풍을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당의 경우에는 그 불단을 이게 생화로 이렇게 꽃꽂이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불단의 꽃꽂이, 이런 부분들은 그 화분이 아닌 이런 꽃꽂이로 하게 되는데 어버이날 행사들 마치고 또 불단의 이 카네이션 화분으로 이렇게 장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게 카네이션 화분들을 끝나고 교도님들이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 카네이션 화분을 가지고 집에 가서 또 키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꽃꽂이만 가지고 했던 부분들을 이런 살아있는 화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변화되는 모습이죠. 또한 천도제 종제식의 경우에는 이런 화분을 이용해서 불단 장엄을 하게 되는데요. 화분이 어떻게 보면 꽃꽂이에 비해서 약간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소박하고 또 간결하면서 아름다운 장식이 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장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장례식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정식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치러지는 행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스몰 장례식으로 고인을 모시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북적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소하게 그리고 고인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전에는 장식의 규모, 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인을 위하고 또 우리 집안을 내세우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고인만을 위한, 고인에게 중심이 되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장례를 하는 것이죠.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또 규모는 작지만 그 고인을 직접 애도하는 마음은 깊게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장례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그런 변화되는 양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훌륭한 장례식은 장례 비용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비용은 줄이고 가족의 형편과 고인의 뜻에 맞게 또 의미 있게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인의 뜻에 맞게 의미 있는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고인의 뜻.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는 이렇게 장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보통 장례식은 주인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있지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주들은 우리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장례를 원하셨지? 이런 걸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나의 장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작성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사전 장례 의향서입니다. 나의 장례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내 뜻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고를 돌릴 때 부고의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과 친척만, 또 어떤 부분은 내 친구까지, 직장 동료까지, 어떤 부분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고의 범위를 정하기도 하고, 또 관 같은 경우 어떤 관을 쓸 건지, 나무관을 쓸 건지, 종이관을 쓸 건지 이런 부분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의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단 장식을 무엇으로 할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화분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꽃꽂이를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꽃은 어떤 꽃으로 장음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 장례 의향서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또 돌아가신 후에 나의 장법을 매장을 할 건지, 또는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모실 건지, 아니면 화장 후에 자연으로 보내드리는 자연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딱 정해놓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인의 뜻에 맞게 의미 있게 장례를 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물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장례식의 금액이 고인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의 크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후 장례식이 아니라 생전 장례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생전 장례식. 좀 낯설죠? 자, 생전 장례식은 살아생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생전 장례식은 일본에서 시작이 됐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이런 생전 장례식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고 싶은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곳으로 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초대장을 보낸 거죠. 그러면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좀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생일 초대도 아니고 장례식에 초대한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고 갈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되지? 장례식인데 검은 옷을 입고 가야 되나? 회색 옷을 입고 가야 되나? 근데 거기 써 있죠. 아무 옷이나 입고 오세요. 그리고 부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고 싶은 마음만, 그리고 나를 추억할 수 있는 기억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장소에 모여서 서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행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것이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 기억나는 이름이 이런 거였어요. 나의 판타스틱한 장례식. 이렇게 멋지게 이름을 했고, 또 기타 연주를 하면서 평상시 그분이 좋아했던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했었고, 그분과 함께 갔던 여행지에 대해서 있었던 추억도 얘기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장례식은 돌아가신 후에 하는 장례식보다 이렇게 살아 계실 때 직접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나에게 추억이 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례식이겠구나. 그리고 장례식의 본의에도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사전 장례식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의 하면은 안동포 수의를 많이 생각하고 있죠. 수의.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윤달이나 윤년에 수의를 미리 준비하면 우리 부모님이 장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맞지가 않죠. 삼배를 만들었다고 해서 삼배로 수의를 준비했다고 해서 장수하신다고 하면 많이 만들겠죠. 근데 그것은 속설이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삼배로 수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전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은 뭐예요? 우리 전통은 평상시에 당신이 입었던 옷, 정갈했던 옷, 그것을 입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혼례복이나 또는 관례복을 입고 그 수의로 사용했던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수의의 소재에 있어서도 생분해가 가능한 다양한 천연 소재를 이용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 한지를 이용해서 수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고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또 즐겨했던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어떤 분은 드레스를 입고 돌아가시기도 하죠. 그렇죠?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를 입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갈무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복잡한 구성품 대신에 꼭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영정의 리본 또는 상주가 착용하고 있는 왼쪽 팔에 착용하고 있는 완장 이런 부분들도 굳이 필요가 없죠. 우리는 복표, 역삼각형으로 된 복표만 착용하고 있으면 저분이 상주구나 라는 것을 다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잡한 구성품 그리고 고인을 모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약하면서 차라리 그 비용을 줄여서 그 비용으로 고인의 이름으로 또 공덕을 베풀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상주의 상복 같은 경우도 여성의 상복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난 다음에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 상복일 경우는 양복일에서 한번 세탁해서 다시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여를 하지 말고 평상시 본인이 입었던 화려하지 않은 옷, 그러니까 꼭 흰색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회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고 상을 치러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복표만 착용하면 되는 거죠. 왼쪽 가슴에 복표만을 착용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변화되어 갈 추세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또 고인을 모시는 관의 경우도 종이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근조화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고인을 모시고 고인을 추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바깥에 복도에 나열되어 있는 화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화환의 개수가 많으면 소위 성공한 집안이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그런 풍조화 만들어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고인의 뜻에 따르는 헌금금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천도제 종제 식순 중에서
헌공보고가 있습니다. 사회자는 대중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하죠. 자, 헌공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목의 영가의 발인으로부터 오늘 종제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러운 헌공을 법신불전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헌공금은 본교회, 교화, 교육, 자선사업에 안목의 영가의 이름으로 바쳐서 그 공덕이 널리 미쳐가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회자가 멘트를 합니다. 자, 물론 이런 헌공금은 교당에서 의식 수입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교화, 교육, 자선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3대 사업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 암흑의 영가의 이름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공덕을 비춰주자는 것입니다. 영가를 위해서 헌공된 금액은 영가의 간절한 추도와 더불어 명복을 빌고 마침내 천도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가치 있게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암흑의 영가 장학금, 그래서 정말 배움을 갈구하고 배움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배움이 그 고인의 뜻에 따라서 고인의 영향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면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겠죠. 또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을 놓아드림으로써 이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힘들이 바로 그 암흑의 영가의 공덕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있고 그분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고 천도를 염원하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불교를 영어로는 원브리즘 그러죠. 근데 요리제는 많이 줄이잖아요. 그렇죠? 뭐 절친도 있고. 그런 것처럼 원불교 영문자를 원브리즘을 줄이면 뭐예요? 원 그러죠. WON. 그런데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ON을 거꾸로 읽으면 NOW. Now. 그러죠. 지금. 자, 원불교의 저력은 나중에가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바람직한 장례 문화, 누가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내가 먼저 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괜찮을까 생각이 들어지죠. 그런데 내가 먼저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런 발걸음, 첫 발걸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람직한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그 첫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